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뉴스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예, 끝났긴 하는데 참패인지 부정선거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재현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홍준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나는 역대급 이런 참패를 본 적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잠을 설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이번 선거도 예. 보기 좋게 우리가 당한 부정선거였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기득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일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정선거인가 아닌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네, 초점을 네. 잡아서 한번 말씀 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병호 우리 경영학 박사가 네.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좀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책자도 엄청나게 네, 많이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되면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나 양심 있는 단체나 어떤 그 고위급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한번 뒤집어 놓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제가 늦어질까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면서 네. 공병호 박사님과 괴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네. 이분이 저는 경상도 통영 사람입니다. 네. 이 말을 했어요. 아, 저는 이미 살 만큼 살았고 40대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야망이나 꿈을 가지고 네.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잘못 보신 겁니다. 네. 저는 사심없이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와, 그럴 때요 가슴에서 뭐가 탁 튀어오르는 게 저분하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대에 40대 중반이죠. 네. 저분도 50만 베스트셀러, 저도 네. 50만 베스트셀러를 했던 또 같은 출판사 팝콘북스에서 아, 10년 후 한국이라는 그렇구나. 책을 냈고요. 예. 저는 그때 16살 너의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을 냈는데 네. 둘 다 베스트셀러로 잘 아는 사이죠. 네. 그분은 일평생을 글만 쓰신 분이에요. 강의하고. 네. 그런 분이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좌우를 떠나서 네. 이거는 나라의 존폐에 관계되는 문제다. 네. 이렇게 말을 한 대로 말 그대로 사자후 네.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는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파의 소위 지식 정치인들이 네.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공병호 박사가 윤 대통령한테도 불만을 탁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을 두드릴 때 네. 이게 북의 핵심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네. 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많은 정치적 행동들이 네. 말은 지금은 이념의 시대고 전쟁의 시대다 말을 하지만 네. 그 핵심의 무기를 갖고 있는 두 곳 네. 법원과 선관위를 고치지 못하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공병호 박사님 그 방송을 유튜브로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 뻔연히 범죄 행위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그 후보가 네. 이거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네. 검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자리에서 까면 돼요. 그럼 분명히 이번에도 이 부정선거의 개입 요지가 있다는 거죠. 요번엔 뭐 서버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여러 번 사전선거는 하면 안 된다. 네. 사전선거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안에 숫자 조작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강행을 했어요. 그럼 좋다.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옛날 부재자 투표처럼 바코드를 하자. 그렇죠. 왜 QR 코드를 하느냐. 이미 이번에 국정원에서 한국 컴퓨터 정보원과 함께 서버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유령 개표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령 투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내부 협력자가 있냐 없느냐라고까지 문제를 비하하고 있는데 네. 저는 내부 협력자 정도가 아니라 간첩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네. 이건 정상적인 선관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30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네. 자기 식구만 들였죠. 네. 계속해서 민주당 계열들만 거기 들어갔죠. 더더구나 최근 4년 전에 있었던 4.15 선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전에 부정선거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험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4.15 때는 본격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니까 네. 민주당 인사들도 개표 당일 어떻습니까? 뻥졌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까지? 우리가 180석이 나와? 예. 예언한 대로 돼버렸어요. 이야, 이거 여러분, 저는 공병호 박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네. 이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백날 선거해봐야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병호 박사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 아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자기들이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휘슬 효과라는 거예요. 휘슬 효과. 네. 선관위는 지금 심판관입니다. 네. 심판관이니까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네. 퇴장을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네. 괜히 내가 뭐 부정선거니 이런 말 했다가 선관위에 찍혀서 어떻게 보면 경고 차원에서 넘어가야 될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선거활동에 영향을 받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자기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또 공병호 박사는 한 말 더 나갑니다.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거도 조작인데 네. 이것도 안 밝히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유리하면 넘어가고 불리하면 떠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당대표 선거 이준석 때하고 김기현 대표 때 조작값을 발견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1, 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단위로 끊어지고 5단위로 끊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기계가 조작하지 않으면 항상 값이라는 거는 소수값으로 나와야 돼요. 네. 1, 3, 5, 7, 6, 9 이렇게. 근데 이게 5 아니면 10 개표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조작값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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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또 참패냐, 부정선거냐.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정선거다 그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 깔아. 다 깔아. 다 깔아 말이 좀. 예. 아니 좀 우리가 좀 단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게 싹 들어가가지고 자꾸 뭐가 변질이 되고. 민주당도 제기하고 우리도 좀 제기해서 예. 뭐 의혹이 있으면 야 이거 디지털 투표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입국 닷. 예, 입국 탓.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아예 종이 투표지도 쓰지 않아요. 네. 터치 형식으로 예. 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터치 형식으로 가부를 묻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그건 조작하기 더 쉬워요. 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 네. 예, 한털 시스템이라는 이게 분명히 외부 USB로 조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표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네.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예. 분명히 여기는 조작값이 들어가면 바뀐다. 네. 이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않고 예방도 않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이번 당일 투표는 거의 70대 30으로 김태우 대표가 이겼어요. 이겼죠. 이겼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사전선거는 거꾸로 완전 거꾸로예요. 완전 두 배를 지느냐는 예, 거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많아야 3%예요. 네. 근데 이건 50%가 넘는 얘기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투표하는 놈은 좌파만 가고 그다음에 발언투표하는 나는 우파만 갑니까? 예. 세상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노리고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이 집단 안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 우리가 아직은 오염이 덜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예. 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참패냐 부정선거냐. 저는 우리는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100% 부정선거.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온 국민이 한번 지금 이 문제에 이제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짤이 올라왔는데 이럴 때 민주통일당 네. 아시죠? 고영일 대표. 네, 고영일 대표. 예, 지금 고영일 대표는 뭐 신경 쓸 게 없잖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자. 예. 그 재금 피해달라. 그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죠. 네. 5천만 원. 정광훈 목사 이럴 때 돈 좀 써야지. 고영일 목사 모릅니까? 잘 알죠. 연락하세요. 전화하겠습니다. 예. 자, 끝나고. 일단 해보고. 정말 열받아. 그것도 좀 의미가 있네. 예. 자, 우리 생방송 중에 한번 전화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갖다 대고 하세요. 통화할 때. 예. 스피커폰으로 하고.
통화 중입니다. 아, 통화 중이구나.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답 방송 통화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영일 대표가 네. 이번에 부정선거를 제시하면서 네. 검표해달라. 네. 그래서 빨리 압류를 해달라. 서버를 네. 네. 하면 이거 밝혀집니다. 네.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이야. 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 10%가 안 넘기 때문에 그 보전을 못 받잖아요. 네. 이거 까면 국민들 성금이 자기가 쓴 비용의 10배는 나옵니다. 네.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럼 다음 국회의원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당심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당심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아니 청와대 문제점을 다 깠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깔 수가 있는데 해야 된다니까. 예, 이게 또 저는 또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이제 어차피 이분은 이렇게 해서 끝나면요 정치 생명 끝입니다. 그렇죠. 끝납니다. 예. 마지막 승부를 띄워야 돼요. 저 같으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리를 밝히는 제보자로서 나섰던 것처럼 공익 네. 제보자가 된 것처럼 네. 이번에도 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네. 뭔가 억울하다, 네. 뭔가 비리가 있다라고 한번 전해주면 이분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만 네. 여기서 모든 걸 접고 아이고 뭐 김기현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예. 이번 정치 생명은 구청장도 못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 이래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인정을 하면서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정말 비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까고 싶은데 네. 자기도 아니, 부정선거라는 걸 아니, 느낌이 있으니까. 공병호 방송을 두 분만 잘 들으면요 네. 자기가 이게 얼마든지 신뢰성이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많은 예.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패라기보다는 부정선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상황에서 40선거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가면요 내년 또 우리는 100석도 못 건집니다. 자, 우리 국회를 달려갈 김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